모의고사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험에도 푸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뭘 주제로 하는 작품이었지 얘들아? 자분열. 맞아. 자가 거울 속에 있는 이상적 자랑 현실적 자가 분열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자아 간의 분열이 뭘 의미하고 있었냐면 현대인의 불안의식을 나타내. 그래서 여러분 먹고 자 여러분 현대인의 불안의식을 자아 간의 분열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돼요. 그러면 왜 현대인들이 불안할까요, 여러분? 이거 작품 언제 쓰였지, 얘들아? 1930년대. 그치? 여러분, 1930년대에 쓰인 작품이야. 이 작품도 그렇고, 날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1930년대에 얘들아, 한창 우리나라에 근대화가 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막 사람들이 얘들아 다 아직도 한복 입고, 얘들아 아직 가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얘들아 건물 막 5층짜리 건물 들어와. 여기 미츠코시 백화점이 나오는데 얘들아 우리나라의 최초의 백화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얘들아 그 한양에서 처음으로 이러면 4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건물이 밤새도록 네온사인이 전기가 빵빵빵빵 들어오고 이러면 전차가 다니고 이러면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러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와 신기해 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불안해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 삐삐 썼다 삐삐 뭔지 알아 얘들아 삐삐 너무 너희들과 접대시감이 느껴지니? 선생님 여러분 제 삐삐 세대 완전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5학년 때 삐삐를 잠깐 썼는데 여러분 그 혹시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그 486이 뭐예요? 사랑해야 사랑해 이러면 사랑해 삐삐에다가 486 쓰면 사랑해 이거 보내주는 거고 삐삐에다가 얘들아 파리 하면 뭘까? 빨리 연락해라 맞아 이거 얘들아 번호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러면 연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 메시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이 얘들아 되게 문명이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핸드폰을 우리 할아버지가 사주셨거든. 아유 우리 큰 손주 이렇게 해서 사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을 그 1학년 전교생 중에 나만 갖고 있어서요 핸드폰을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핸드폰을 한 달 들고 다녔다 얘들아.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한 달 들고 다녀도 얘들아 누구랑 통화해? 애들이랑 다 집전화로 여보세요 누구 바꿔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집전화로 통화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의미가 없는 거야. 애들이랑 뭐 문자할 친구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 아빠한테 넘겼지.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휴대폰이 이제 나왔는데 스마트폰도 선생님이 이제 대학생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맨 처음에 스마트폰 너무 뭐야 이러면서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면 여기 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어? 세상이 좋아졌어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 개인정보는 내 뭐는 뭐 이런 것도 고민이 돼. 요즘은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그런 게 약간 고민하냐면 AI 이러면 여러분 챗 GTP에서 사주봤거든요. 너무 잘 맞아요. 그런 거 여러분 너무 나하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편리해지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관계 속에서 날아가는 존재는 어떤 존재지? 라고 하는 현대인의 불안의식이 만들어지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근대화 속에서 불안의식을 느끼는 현대인의 자의식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쓴 작가인 거야.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이 자의식의 세계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해. 자, 한번 보자.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내는 나에게 무관심하고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옷을 안 사주면 내가 사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준 대로 입어야 돼? 자, 여러분 내가 사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입지 않아요. 아내가 해주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럼 아내한테 약간 어떤 성향을 보여주냐면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날아가는 존재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이런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되는 거야.
자,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 한 벌이는 자리 옷이었고 통상복이었고 나들이 옷을 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복은 모두 다 코르덴 옷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인에게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의였던 거야. 내 내의복도 똑같은 거 하나만 계속 입고 있는 거야. 자, 그것들을 하나같이 다 빛이 검어. 그러니까 옷 색깔이 다 무슨 색? 다 검은색. 그치? 왜냐면 짐작 같아서는 내 짐작이에요. 아내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왜 다 검은색 옷만 사다 주냐면 빨래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는 나한테 무관심한 거야. 이거 검은색이면 좀 더러워져도 괜찮잖아. 떼껴도 좀 괜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다 고무밴드가 끼워져 있는 부드러운 사루다마. 이러면 사루마다는 여러분 내복이야. 내복을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무관심해도 나는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나는 여러분 아내에게 매우 의존적인 성향이라는 걸 여기서 좀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 자, 2번 가세요. 자,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질 않는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상이 여러분 날개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 이제 서울의 어떤 한 지역의 18번지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18이 뭐예요? 욕이에요. 맞아요. 이거 간접적으로 이러면 이 일제에 대한 욕을 이런 문학 작품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상이. 그래서 이상을 그래서 천재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자, 여러분. 그래서 18번지에서 살고 있는데 어디서 살고 있냐면 유곽에서 생활을 해. 근데 여러분 이 유곽이 여러분 아주 좁은 방이거든요. 근데 이 집이 햇빛이 잘 들지 않는데 방이 두 개가 있어. 이러면 방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은 여러분 창문이 요만해. 아주 조그맣게 들어와. 그래서 빛이 얘들아 진짜 여기 손바닥만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조그만 빛을 얘기하고 여기는 창문이 그래도 조금 큰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아내의 방이고요. 이 방은 나의 방이에요. 그러면 아내의 방은 여러분 어때요? 밝겠죠? 왜냐면 창문이 있으니까. 근데 내 방은 어떨까 얘들아?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원래 얘들아 부부가 얘들 한 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갑방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내와 내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나는 아내에게 되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의존적. 그렇지. 그럼 우리 자아가 되게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데 이 나는 의존적인 자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나가서 돈 벌어 오거든요. 아내는 바깥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들아 외출해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러면 아내는 여러분 밖으로 나가고 외출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 그래서 아내는 여러분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자아인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타내는 여러분의 자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가족한테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다른 여러분 친구한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데 의존적이고 여러분 현실적이고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또 이 방 안에 혼자 갇혀있는 거 너무 좋아해. 여러분 이 방 안에서 혼자 노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폐쇄적인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내는 진짜 여러분 나의 어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라는 의미보다는 또 다른 자아라고 해서 가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 부부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지?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나의 자아인 거야. 근데 이 자아가 나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뭘로 표현한 거야 얘들아? 방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 방은 여러분 자아 간의 여러분 어떤 분열 자아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갈게. 나는 요만한 일도 좀 피곤했고 이러면 요만한 일을 뭐냐면 이러면 아내가 밖에 나가잖아요. 여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 나는 맨날 아내 방에 가서 놀아요. 그러면 아내 방에서 노는 일. 그럼 뭐하고 노냐면 얘들아 아내의 향수도 한번 쫙 냄새도 한번 맡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내의 얘들아 옷을 한번 딱 입어보게 돼. 전태 같긴 한데 얘들아 자 여러분 아내 옷을 막 입어보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빛이 들어오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해서 종이 태우는 것도 하고요. 완전 얘들아 쓸모없는 일들만 하면서 놀아요. 근데 그 요만한 일도 나는 금방 피곤해졌고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야 할 것을 생각하고 이러면 아내가 돌아오면 왜 아내 방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아내와 나는 각각 여러분 지금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내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아까 아내는 나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해석을 한다면 내 자아들 간에 여러분 소통이 잘 되는 거야, 아니면 단절이 되어 있는 거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아내한테 아까 얘들아 되게 의존적이었지 얘들아. 아내에게 얘들아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있다. 내 방은 침침하다. 그래서 이러면 어둠의 이미지. 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참 내겐 반갑다. 이러면 이불도 잘 안 빠나 봐. 스스로 얘들아 빨지도 않고 계속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아내가 해주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전신이 까칠까칠하면서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를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선 두 가지.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지식인의 면모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줘. 막 연구를 해. 머릿속 막 논문 써. 그 지식인의 면모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이런 걸 하고 있을까? 그럼 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일거리라고 생각을 해도 돼. 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 지식인이긴 지식인인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논문도 막 쓰고 연구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발명도 많이 하지만 시도 많이 쓰지만, 그런데 한 번도 잠드는 것과 동시에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눗방울처럼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라져버리는 걸 보면 여러분 이건 생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얘들아? 아니지, 그치? 그래서 지식인의 면모가 드러나고 소일거리로 하고는 있지만 정말 여러분 생산적이지 않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야. 자, 이러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만 더. 이러면 뭐를 하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 잠만 자면. 그러면 여러분 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화자가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 여러분 얼굴이 생산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화자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계속 그냥 고민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지 그걸 실천을 하고 있지 않잖아. 여러분 머릿속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으면 뭘 해야 돼? 직접 쓰기도 하고 시도 여러분 공책에 쓰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잠자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이러면 3번 볼게.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근데 갑자기 얘들아 왜 갑자기 빈대?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서술 방식을 하나 정리할 수 있지. 자, 어떤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냐면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의식의 흐름, 그치? 자, 여러분 의식의 흐름은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도 하냐면 여러분 그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선생님 그 명칭 그냥 쓸게요. 여러분 자동기술법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 쭈쭈쭈쭈쭈 이러면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기법을 얘기를 해. 자, 혹은 여러분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 이 현실이 아까 얘들아 너무 어떻다고 느꼈냐면 근대화가 일어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내가 세상 너무 빨리 변한다, 세상이 이렇게나 갑자기 변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현실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비현실적 같다고 생각할까요? 비현실적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어렸을 때 분명히 여러분도 해본 적 없어요 얘들아? 초등학생 때 얘들아 미래를 상상해서 그리기 대회 막 이런 거 안 해봤니? 선생님 어렸을 때 내가 미래 그리기 대회. 그럼 선생님 미래 그리기 대회 하면 여러분 항상 뭐 그렸냐면 여러분 로봇 청소기. 근데 사람들 다 생각하는 거 다 똑같나 봐. 청소 누가 대신 기계가 해주고, 그 다음에 얘들아 집에서 여러분 큰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 이렇게 그려서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런 거 대부분 내 친구들 다 내가 다 그렸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게 없었단 말이야. 그런 거 상상해서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비현실적인 것들을 적용해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초현실주의라고 해요.
현실을 초월해서 여러분 작품을 쓰는 기법인 거야. 그래서 초현실주의에서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의 거울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여러분 어떤 방식을 썼냐면 여러분 띄어쓰기 했어 안 했어? 띄어쓰기를 안 했거든. 여기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겨울에도 몇 마리의 빈대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 내게 근심이 있다면 이 빈대를 미워하는 게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하나도록 긁었고 쓰라리다. 그건 극한 쾌감일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또 잠이 들어요. 뭔 말이야? 근데 갑자기 빈대 얘기가 나고 또 잠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의미 없는 무의미한 여러분 의미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궁리하는 법은 없었다. 이러면 스스로도 얘기를 해. 자기는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걸. 그리고 내게 그럴 필요가 없었고 만일 내가 그런 적극적인 걸 궁리해내었을 때는 나는 반드시 아내와 의논해야만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자 아내랑 여러분 의논한다라는 건 아내한테 내가 뭐가 되어 있는 삶? 종속된 삶. 자 아내에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삶이냐면 통제되어 있는 삶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거고 그럼 이러면 아내는 나한테 하라고 하는 법이 없어. 무조건 꾸짖는 거야. 혼내. 그리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기보다는 성가셨다. 귀찮은 거죠. 그리고 이때 내가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뭔가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을 듣는 것도 모두 다 성가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하자는 직업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사회인으로 바깥에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 그 밖에서 여러분 돈을 벌어오는 게 지금 아내거든. 그러니까 아내는 사회적인 자아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는 여러분 개인적인 자아야. 그러니까 바깥에 안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자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가자. 다음 페이지.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게 좋았다. 될 수만 있다면 그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면 정말 나태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여러분 스스러웠다는 건 수줍고 부끄럽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나에게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지. 생활이 스스러웠고 그리고 모두가 서먹서먹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사회와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간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여러 번 자동차에 칠 뻔하면서 나는 경성역으로 나갔다. 여러분, 자, 사회 아까 바깥에 안 나온다고 했거든? 근데 이제 뭘 했어? 바깥으로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나는 총 5번의 외출을 해요. 이 작품에서. 그러면 여러분 작품을 여기가 5번을 외출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집 외출 이걸 5번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은 집을 가지 않아. 그래서 집은 4번, 외출은 5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외출을 하는 이 과정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나 어땠냐면 정말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이러면 나태하고 이러면 현실에 폐쇄되어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조금씩 밖으로 나오면서 현실에서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5번의 외출을 거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외출은 단순히 외출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여러분 이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해서 무언가 입가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커피 좋다. 여러분 봐봐. 뭘 이제 스스로도 뭘 사 먹어보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 뭔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어 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이 없다라는 것을 깜빡 잊었던 걸 깨달았다. 근데 아직은
돈도 스스로 벌지는 못해.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아내한테 종속되어 있는 모습도 있는 거죠. 자, 또 아득했다. 나는 어디선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것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나는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 이게 없죠. 그럼 목적지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의식이라든지 인생의 목표의식이라든지 내가 지향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자, 나는 어디로 들이다 쏘다녔는지도 모를 정도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츠코시 옥상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미 대낮이었어. 그러면 자, 이러면 이 공간은 여러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와서 외출한 마지막 공간인데 이곳에서 나는 세상을 관찰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여러분 내가 날자꾸나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거든.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뭐였지 얘들아? 성찰. 그치? 얘는 자기 성찰의 공간이야. 세상을 관찰하고 자기 성찰적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선이 아까 미츠코시 백화점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근대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왜 하필 미츠코시 백화점을 여러분 딱 그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을 해놨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가 자라온 26회를 회고해서 보았대.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얘들아? 이게 성찰이지. 여러분 이상이 여러분 이 작품을 썼을 때의 나이가 26살이야. 그러면 약간 이 소설은 이상에 뭐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 얘들아? 삶이 그치 반영되었다고 봐도 돼. 이런 걸 자전거 소설이라고 하지? 여러분 이상이 여러분 그 어느 대를 나온지 혹시 아세요? 서울대 건축학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가서 이혜경이라고 졸업한 사람들 학급부 떼보면요 이상 나와요. 이혜경이 이상의 원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은 어렸을 때 얘들아 부모님한테 큰 게 아니라 큰아버지 댁에서 컸거든. 근데 왜 큰아버지 댁에서 컸냐면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대부분 그러면 이제 동생의 얘들아 아들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영특한 아이를 여러분 이제 장자의 집으로 데리고 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이상이 원래는 여러분 이제 그 집의 장남이었는데 큰아버지 집에 이제 장자로 이제 입적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근데 큰아버지가 이런 큰어머니랑 되게 큰어머니랑 예뻐해 주셨는데 큰어머니가 얘들아 이제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오시거든. 근데 사실 새어머니도 아니지 새큰어머니지 얘들아. 새큰어머니가 오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큰아빠도 죽어. 그러면 여러분 이 집에 나랑 혈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를 잇기는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되게 불편한 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유년 시절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어.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사회에 나와서 내가 건축사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 건축사로 일을 하는데 얘들아 사실 이제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단 말이야. 건축학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입학해요. 입학하고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천재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얘들아 그 오감도라고 하는 작품 보면 띄어쓰기도 안 하고 막 숫자로 시를 쓰고 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과여서 그래.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시를 쓰는 문학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 건축사로 일을 하고 폐병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건축사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문학을 선택을 하거든. 그러니까 성공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얘들아 제비라고 하는 다방을 여는데 폭삭 망해. 얘들아 돈 못 벌어. 그래서 여러분 이 이상은 여러분 26살이 되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떤 여러분 뭐 경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들아 뭐 사랑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들아 뭐 성공을 해본 것도 아니고 인생에 얘들아 그런 고뇌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자아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자신의 그런 삶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전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몽롱한 기억 속에 이렇다는 제목이 불거져 나오질 않았대. 이러면 자 제목을 짓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 아까 얘들아 제목을 지어서 아까 뭐 했었지? 논문 짓고 시 쓰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얘들아 내 삶을 딱 돌아보니까 내 삶은 이랬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더래.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온 거냐면 무의미하게 살아왔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 내 무덤에 뭐라고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석에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쓸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무의미하게 살아왔다는 거지. 나는 또다시 나에게 물어봤다. 여러분 나에게 물어봤다라는 거 이거 또 무슨 태도야? 이것도 성찰도 태도지. 그치?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여러분 이 욕심이 진짜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표가 있니? 또 뭐 하고 싶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을 하기가 싫었어요.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자, 이 말은 여러분 화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무 잘 보여져. 자아의 분열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아 분열, 자아의 혼란이 이러면 심화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근데 나 옥상에 왜 금붕어가 있지? 이건 여러분 화자의 상상이죠. 자, 그러면 화자가 상상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다 서술하잖아요. 여기 뭐가 쓰이는 거라고? 의식의 흐름기법이 계속 쓰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화자의 내면에 있는 금붕어를 관찰하고 있다. 관찰 대상. 실제는 아니지만 관찰 대상. 금붕어 참 잘생겼다. 작은 놈 큰 놈 대로 다 싱싱해서 보기가 좋다. 자, 이 내리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들었고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의 수요를 헤어보면서도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진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계속 이렇게 굽어서 금붕어를 계속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금붕어는 아닌 텐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금붕어는 여러분 얘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금붕어를 생각하면서 아까 내가 혼란을 겪었잖아. 조금씩 자아에 대한 성찰을 하고 그 자아의 성찰을 통해서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나는 또 패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여러분 거리는 옥상에서 내려다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관찰 대상 2번이에요. 자, 거기서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그는 허리 좀 내렸다. 그러면 여러분 피곤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 지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피곤한 현대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리고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가는 이 몸뚱을 끌고 패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다 생각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과 똑같은 라는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붕어를 보면서 금붕어가 너무 아름답네. 아름다운 모습도 생각하고 저 현대인들 너무 불쌍하네. 현대인들 너무 고통스럽네.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네. 그런 삶이 나에게도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나는 또 생각을 해봤어. 이러면 계속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붕어를 보는 거나 회탁을 보는 게 다 무슨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성찰의 행위였던 거야. 자, 난 생각해봤고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까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갔는지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거든. 그냥 무의식 중에 경성역을 가고 무의식 중에 대낮까지 하루 종일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목적지를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때 내 눈앞에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아내의 모가지가 얘들아 땅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의 환상이죠. 자, 이 환상은 여러분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자, 아까까지는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그럼 이제 또 누굴 생각하냐면 아내와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하더라. 자, 이러면 아스피린이 뭐였죠? 수업 시간에 했잖아. 아스피린 진통제야? 진통제고 그 다음에 아달린은 수면제예요. 맞아요. 자, 이러면 진통제는 여러분 내가 이러면 잠을 좀 못 이룰 때도 있고 감기 걸릴 때도 있어서 아내가 나한테 하나씩 주던 거야. 진통제를.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진통제가 아니고 뭘 줬어요 아내가? 수면제를 줬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수면제를 주고 아내가 얘들아 뭘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여기 유각 지역이라고 있잖아. 그래서 아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 매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내의 그 비정상적,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모습인 거잖아. 그래서 이 모습을 여러분 내가 상기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약이야. 자,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었을 거다.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진짜 먹여왔을까? 이러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갈등을 겪는 거야. 아내가 정말 날 재운 걸까? 아내가 나에게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왜 그럴 까닭인지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날밤을 새우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내가 했는가? 그건 정말이지 아니다. 여러분 화자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외출을 몇 번 했다고 했더라? 5번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외출하고 오면 아내가 혼내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야, 너 바깥에서 도적질하고 다니니? 너 개짓질하고 다니니? 너 왜 바깥에 다녀? 이런 식으로 아내가 나한테 막 쏘아붙였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나는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개짓질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아내가 나에게 아달린을 먹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자, 우리 부부는 그러면 여기 너무 중요한 거 나왔어.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음발이인 것이다. 그러면 아내와 나의 관계가 얘들아 비정상이라는 걸 인식을 한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 아내는 나의 또 다른 뭐라고 얘기했었지 얘들아? 자아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 자아들 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균형. 자아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자아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논리를 붙일 필요는 없었던 거야. 이런 행동에 논리를 붙일 필요 없이 우리는 완전 불균형한 상태였다. 변해, 이런 변해가 뭐예요? 변호하고 해석을 할 필요도 없었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표현에서 화자는 확실히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게 아닌 거야. 갈등을 겪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자 아내에게 돌아가면 나는 다시 어떤 삶을 사는 거야?
종속적인 삶을 사는 거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대.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아내에게 혹은 이 또 다른 자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는 건 내가 주체적인 삶을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적인 삶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갈게. 그때 뚜 하고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자, 이러면 이 사이렌 소리도 중요한 거죠? 자, 이러면 이게 울려서 사람들은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이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러면서 푸드덕거리는 거야? 아니죠. 또 환상.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인 것 같다. 뭔가 얘들아 갑자기 막 끓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잉크가 끓고 사람들이 끓고 막 끓기 시작을 하는 걸까요? 그 끓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정오의 쌀에는 여러분 이 나의 심리 변화를 제시해주는 거고, 내가 이러면 어떤 심리를 이제 갖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나를 각성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나를 각성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브랜드 겨드랑이가 가렵다. 자, 이러면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뭐 하기 시작해 얘들아? 겨드랑이가 가려워. 날개가 돋는 거야. 그럼 이 날개가 이러면 사이렌 때문에 돋기 시작을 하니까 날개가 나의 희망, 나의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가 넘어가듯이 번뜩였다. 자, 여러분 희망과 야심이 말소되어 있었대. 그럼 이 말은 나에겐 희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나는 희망도, 여러분 내가 욕심도 목표도 여러분 이게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말소됐던 게 아니라 딕셔너리 사전 넘겨가듯이 쭈르르르 넘어가더래요. 넘어간다는 건 이게 생긴 거야, 생긴 거? 생긴 거야. 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그러면 이러면 날개야 다시 돋아라라는 건 나는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유를 갖고 싶은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얘들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와 의지를, 여러분 의지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죠. 인간이 얘들아 억압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얘들아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주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이건 나의 실존적 의지예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 잡구나. 그러면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걸 날지는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날개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할 건 방이 어두운 방, 그 다음에 안의 방, 이거 나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무기력한 여러분 지식인의 모습에서 그래도 조금은 내 자아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과정이 외출, 사이렌, 그 다음에 금붕어랑 얘들을 관찰하는 거.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샌베르크를 볼게요. 샌베르크를 보세요. 그 다음 거.
얘들아 그 샌베르트 다음에 이러면 선생님이 그 육족하고 이러면 그 다음 부분에 진권하고 의학생리학 잘 정리해놨어.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